자, 알겠어요. 자, 알겠어요. 장제 정의와 이제 주의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야. 학교에서 이거 진도 나갔니 벌써? 어디까지 했어? 예술 표현도 했어? 독서는 이거 하나 했어? 오늘은 그 예술까지도 할 거고, 다행히 어렵지 않아서 힙스터가 짜증도 안 낼 거예요. 자, 봐봐. 첫 번째 단락 봅시다. 첫 번째 단락. 이제 송나라 시대로 가면은 중국에 북송, 남송 이렇게 있지, 그치? 자, 북송 시대로 갑니다. 북송 시대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지. 북송 시대에는 그때는 유학이라는 학문이 실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런 뭐 그래야 된다, 이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라든가 그 뜻을 파악해서 몸소 실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천적 학문이라는 얘기는 곧 뭐라는 거야?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닌 학문이다라는 내용이죠. 어딨어? 아 진짜 빨간 거 찬데 빨간 걸 여기다 갖다 놨어. 힙스터. 어떻게 그 많은 것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용일치에서 북송 시대의 유학은 관념적인 어떤 그런 철학이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구체적 실천이 필요했던 거고 그렇게 실행했던 거예요. 그런 유학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으로 거듭난 시기였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면 북송 시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한 게 더 좋겠죠? 어떻게 맨날 정리하는지 궁금해하잖아. 우리 근데 많이 해봤잖아요. 어떻게 돼? 실천 학문이 뭘로 바뀌었냐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으로, 존재, 본질, 탐구의 철학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은, 실천학문 이전은 관념적이었는데 관념인 걸 다시, 관념적인 걸 가지고 실천을 했다가 다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연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 철학으로 오면, 이거 서양은 근대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대 서양 철학, 데카르트 이런 거. 자, 북송 초기에는 불교와 도교가 형이상학을 주도했다.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관념적, 추상적. 그러니까 다시 북송 초기로 갈게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었던 거죠. 불교와 그 다음에 도교가 형이상학을 추구했고 주도했다, 이끌어갔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북송 중기로 옵니다. 북송 중기에 등장한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교 고전을 기반으로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추구한 것을 다졌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문의 발전 양상이야. 추구만 했고요. 이것을 기반을 다진 거야. 그리고 그 흐름은 뭐야? 그 흐름이란 게 뭐야? 이러한 흐름이죠. 북송 초기에서 중기의 이 흐름은 결국에는 뭘로 체계화가 된 거야? 성리학이 된 거예요. 성리학으로 체계화가 된 거야. 이해됐지? 다시 한번 잘 봐봐. 맨 앞 문장은 북송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까 봐 북송을
초기, 중기로 쪼갠 거야. 초기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었어. 효를 아니면 무슨 뭐 임금에게 충성을 뭐 어쩔 잘 그런 거 구체적인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런 것을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 북송 중기의 흐름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북송 중기네 이렇게 요때의 이름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장제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가 아니라 서로 같은 시대를 살았고 근데 성리학의 뿌리를 각기 다른 내용으로 정립했대요. 얘네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으나 성리학의 근간이 되는 성리학의 뿌리를 다른 내용으로 정립한 거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의 사상은 뭐가 되어서 종합되어서 나중에 주의에 의해 종합되어서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성리학적 사상의 토대가 되었단 말이죠. 괜찮을까? 다시 한번 지금 선생님이 이 첫 단락을 다 정리한 겁니다. 자, 봐봐. 시험 때 이게 성리학이 뭐 초기는 뭐고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지금 그냥 아예 정리를 해버리라고요. 본문 보지 말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리한 것만으로 다시 역행해서 본문을 재구성해 보자고요. 첫 번째 문장은 뭘 얘기한 거냐면 북송은 실천학문에서 존재 본질 탐구의 철학으로 이행된 것이다. 다시 북송을 쪼개면 북송 초기와 중기로 나뉘는데 초기는 불교와 도교가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것을 추구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리학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럼 예상 문제 또 해볼까? 북송 초기에는 불교와 도교와 성리학이 각 축을 벌였다. 맞아, 틀려? 성리학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성리학보다는 먼저가 뭐야? 불교와 도교인 거야. 불교와 도교는 구체적이진 않았고요. 그냥 형이상학만을 추구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죽으면 또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학문적으로. 근데 중기에는 이 형이상학적 기반을 잘 다졌는데 그것을 잘 다진 두 인물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장제와 정의를 얘기하는 거야. 장제와 정의는 뭐한 인물이냐면 이러한 흐름을 나름대로 체계화해서 성리학이라는 체계로 주희가 만드는데 밑바탕이 되었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장제와 정의는 성리학의 뿌리를 서로 다르게 지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괜찮지 않아? 또 할 필요 없지. 또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한번 문제를 갖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1번. 자, 1번이요. 응? 여기는 봤잖아. 어? 아, 못 푼다고? 아, 뭐야, 벌써부터. 알겠어. 자,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야, 힙스터 쓸데없이 갑자기 빨라졌어. 아, 선생님 뻘쭘하잖아. 자, 기억. 그것도 얘기해줘봐. 기억 풀 수 있어, 없어? 왜요? 기억이 어느 단락에 있어? 두 번째 단락에 있거든요. 자, 그럼 니은은 더 못 풀겠죠. 그 다음에 4번 못 풀겠고요. A 읽었니? 주도하다라는 거 아닌가? 5번을 먼저 푸네. 주도하다, 이끌다 아닌가? 그럼 5번에다가 몇 번이어야 돼? 누가 봐도 3번이죠. 그럼 하나 푼 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 또 두 번째 단락을 또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잘 봐봐. 자, 장제와 정의를 얘기했는데
세 번째 단락이 정의고요. 두 번째 단락이 장제야. 장제에 대한 정의가 맞네. 일단 장제를 봅시다. 장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탐색해 보자고요. 장제는 기를 중심으로 존재를 설명한 실제론자였다라는 거야. 실제의 제가 이가 아니라 이야. 실질적 존재에 대한 이론을 펼친 사람이다. 장제는 땡땡 기를 중심으로 사상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실제론자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반이 바탕이 뭐라고? 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제의 말에 따르면 이 기라는 것은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not A, but B가 또 나왔잖아. 물질이 아니라 우주의 근원이자 존재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얘는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우주의 근원이자 존재의 근원. 우주와 존재의 근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장제가 말하는 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는 장제가 얘기하는 이는요. 기와 분리된 독립적 실체가 아니다. 나데이 바피 또 나오잖아요. 기와 독립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기 안에 있으며 그 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질서 원리다. 자, 기 내부에 존재하고 또 뭐 한다는 거야? 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질서 원리. 질서 원리. 리가 한자로 이가 이거잖아. 그치? 원리 할 때. 그러니까 원리. 있고 할 때 이치, 이론 이런 거 할 때. 괜찮지? 여기까지 읽은 거야. 그 다음에 그는 장제겠죠? 장제는 나데이 바삐가 또 나와요. 장제는 또 뭐 했냐면 우주를, 그럼 얘를 가져올게. 또 장제는 우주를 이렇게 정리하면 편하잖아. 뭘 또 귀찮게 또 다 정리해. 장제가 얘기한 것을 계속 구체화하여 펼쳐나가는데, 그러면 장제는 우주를 단순히 배경 공간 이런 게 아니다. 또 not 배경이라든가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but 기로 가득 찬, 기로 충만한 실체라는 거죠. 기로 충만한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는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역동적 과정을 통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작용을 멈추지 않는데, 이러한 자생적 생성과 성장의 운동을 장제는 뭐라고 했냐면 화육이라고 했다. 자, 그러면 장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우주의 운동을, 이 우주는 일단 뭐라고 했냐면 끊임없이 변화, 생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성과 성장의 운동을 장제는 뭐라고 했냐면 화육이라고 했다. 될 화자의 기를 육. 그러면 화는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 화는 일로 또 가져오면 돼. 화는 변화시키고 생겨나게 하는 작용.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생겨난 작용이다. 그 다음에
육은 그것을 기르고 성숙하게 하는 작용이다. 괜찮지? 그러면 이 장제라는 인물은 모든 존재는, 그럼 얘를 일로 끌어와야죠. 구조적으로. 장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존재는 화육의 산물이다. 모든 존재는 짠 화육의 산물이라는 것은 뭐야? 변화, 생겨나게 하는 작용이고 우주에서 기르고 성숙하게 하는 작용으로 만들어진 화육의 산물이다. 모든 존재는. 그 다음에 인간은 이러한 우주작용의 최고도로 응축된 결과다. 산물 중에서 최고도로 응축된 결과가 누구라는 거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인간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과야. 수빈이도 결과라고. 장제에 따르면, 자, 수빈이라는 결과를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 기를 중심으로 장제는 이 모든 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우주는 장제가 설명하는 우주는 단순하게 스페이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기로 가득 찬 거야. 그 우주는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데 그것을 화육이라고 하거든. 그 화육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깍꿍하고 존재하는 거야. 그 중에 좀 덜 응축된 것은 뭐 바위, 좀 덜 응축된 것은 고양이 뭐 이런 건데 그 중에 최고도로 잘 응축된 게 수빈이라고요. 이렇게. 괜찮아? 또 장제는 기의 작용이 도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이라고 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의 작용으로 장제는, 야 이건 색깔이 모자라네. 이걸로 기를 한 번 더 동그라미 할게요. 꺾어서 이렇게. 장제는 이 기의 작용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질다 인자입니다. 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요 인은 뭐냐? 요 인은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는 근원적 성질이다. 이 인은 수빈이를 존재하게 해. 그 다음에 수빈이를 살게 해. 근원적 성질이 된다. 자, 인간은 인의 본성을 가장 잘 가득 차게 충만하게 타고난 존재고 이 본성이 도덕의 근간이 된다. 자, 이걸 바탕으로 보자면 인간이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히 뭐야? 가득 차게 가장 충만하게 지닌 존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곧 뭐예요? 이는 곧 뭐라고요? 도덕의 근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는 인간만큼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도덕이 없어. 근데 우리는 도덕을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달리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장제에 따르면 우리는 인으로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아픈 사람 보면 이게 좀 치료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 일으켜주고 싶고, 그 다음에 잘 되고 있는 사람에게 더 격려해주고 싶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이라는 것은 다 모두 장제의 말에 따르면 인에 의해서 출발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장제는 인간을 화육의 정수로 보기 때문에 에센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화육은 오로지 뭐만 한다는 거예요. 장제 말에 의하면 온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 실천이 곧 천도의 실현이라는 천인합일의 관점을 강조했다. 그러기 때문에 뭐랑 뭐가 도덕 실천이 곧 도덕 실천은 곧 뭐라고요? 나와 있잖아. 천도의 실현이다. 천도는 하늘의 이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천, 인, 합, 일.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그는 장제겠죠? 그는 도덕의 실천을 통해서 인간이 우주와 합일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실천을 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도덕 실천을 한다면 즉 인간과 우주는 하나가 된다. 괜찮죠? 그리고 도덕은요? 그럼 도덕은 뭐냐면 인의 발현이자 얘는 인이 발현한 겁니다. 발현임과 동시에 우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길입니다. 우주 질서를 구현하는 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괜찮아? 괜찮죠? 그 다음에 인간의 도덕적 행위 어디 없나? 인간의 도덕적 행위. 인간의 이 도덕적 행위는 곧 우주의 질서를 완성하는 행위. 같은 말. 그 다음에 결국 장제에게 기는, 정리하자면 장제에게 무슨 색깔로 해야 되냐 이제. 색깔이 없다. 장제에게 요 기는 우주를 이루는 근본이다. 우주를 이루는 근본이고 인간의 삶과 도덕이 비롯되는 바탕이 되고요. 그리고 이는요. 뭐라고요? 그 기의 작용이 질서 있게 드러나도록 하는 내재적 원리. 맞지? 그래서 기의 작용이 질서 있게 드러나게 해주는 내재적. 왜 내재적이라고 할까? 기 안에 있으니까. 그치. 잘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가장 길고 어려웠을 법한데 이거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본문 보지 말고 우리가 정리한 걸 한번 볼게요. 장제는 실제론자입니다. 왜 실제론자일까? 왜요? 기를 중심으로 한 실제론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론자라고 한 거예요. 기라는 것은 뭔지 알아? 물질이야? 아니요. 우주 존재의 근원인 거야. 그러면 장제는 이도 언급했는데 이는 기와 독립된 것이다? 아니, 기 내부에 있는 나름대로의 질서 있고 체계가 잡혀진 원리라는 거야. 그럼 장제가 얘기하는 우주는 뭐야? 장제는 우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한 비어있는 배경이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뭔가 기로 가득 찬 실체야. 이 우주는 그 안에서 변화되고 스스로 생성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화육이라고 했습니다. 화는 될 화자예요. 화육이 뭐냐면 될 화자라니까요. 변화, 생성하게 되게끔 한 거예요. 육은 뭐야? 교육할 때 기를 육자잖아요. 육은 기르고 그 대상을 뭔가 성숙하게 하고 업그레이드하게 하고 더 발전되게 하여 나아가게 하는 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 화육에 뭐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갔지만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 화육은 장제에 의하면 화육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야? 인간에게만 있다는 거야. 인간이 도덕적으로 뭔가 잘 실천한다라는 것은 하늘에 도를 실현한다는 것이고 장제가 얘기한 도덕은 인간과 우주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지. 맞죠? 그리고 도덕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할 인을 발현한 거야. 발현이란 건 뭐냐면 출발하게 하여 그래 드러날 내보이다 현자니까 마음속으로만 착한 것이 아니라 뭔가 겉으로 착함을 드러나게 하는 그게 곧 우주 질서인데 우주 질서를 구현하는 길이었단 말이죠. 다시 일로 와봐. 장제는 이 모든 존재는 화육의 산물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최고로 잘 응축된 결과물의 존재가 인간이야. 장제는 본인이 얘기했던 기의 작용이 만약에 도덕적으로 드러나잖아? 기의 우주에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도덕적으로 드러나잖아? 그럼 그게 인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이라는 것은 뭐야?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는 근원적 성질인데 인간이 인의 본성을 가장 잘 충만하게 지닌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은 도덕의 뿌리고 기본이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이 기라는 것은 우주를 이루는 근본이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리하는 글이었어요. 인간의 삶과 도덕이 비롯되는 바탕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의 작용이 잘 질서 있게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그 기의 내부에서 돌아가는 나름대로의 원리이자 기본 이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괜찮아? 좋아. 그러면 풀 수 있나 없나 봐봐. 풀 수 있나 없나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러면 이해가 쉽죠. 장제는 끊고요. 기가 존재의 근원이라고 봤다. 맞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이게 바로 뭐야? 1번이 되는 거죠. 맞으니까 땡. 정의는 끊고 모르잖아. 3번 정의는 끊고 모르잖아. 4번 볼까요? 장제와 정의는 모두 끊고요. 모든 존재에게 이가 있다고 보았다. 장제가 얘기하는 이는 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장제만 동그라미. 5번 장제와 정의는 모두 끊고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려고 그랬다. 어때요? 맞죠? 장제만 동그라미. 야 하나밖에 제거하지 못했네. 2번 볼까요? 2번은 했잖아. 2번이 뭐야? 2번. 자 2번이 뭐야? 인간은 인의 본성을 가장 잘 충만하게 타고난 존재라고 얘기했고 이 본성이 도덕의 근간이라고 그랬다. 이거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메모한 것에. 이거 아닌가? 인간은 인의 본성을 잘 타고난 존재이고 이게 도덕의 근간. 이거겠죠 뭐. 이 부분이겠지?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될까? 기억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길 봐봐. 2번. 그러면 장제의 시각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이는 끊고요. 우주가 인간에게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우주가 인간에게 뭐 그런 거 없죠. 왜? 이게 왜 안 되는 줄 알아? 자체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답이 안 되죠. 2번. 인간은 우주의 작용이 최고도로 응축된 결과이다.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몇 번이야? 2번이죠. 3번. 인간은 교육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과 욕망 이런 말 있지도 않아요. 외부적 수단도 아니고요.
사물과 구별되는 고유한 심성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발문에서 이유라고 물어보면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적절한 것으로밖에 문제를 못 내요. 그러면 그 밑줄친 기억의 위아래에서의 내용을 일치시키면 그게 정답이야. 그래서 어렵지 않아.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자, 니은은 아직 못하죠. 그 다음에 4번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정의를 보죠. 정의. 자,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정리하냐라고 하는데 이해한 걸 정리하면 돼요. 이해한 거. 선생님이 본문 읽고 오른쪽에다가 이걸 정리한 다음에 본문 다시 안 보잖아. 선생님이 본문을 반복해서 보지 않잖아요. 이해하면 본문을 안 봐도 돼. 내가 이해했다는 근거가 여기 이렇게 뿅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단락 봅시다. 많은데 어렵진 않지. 세 번째 단락. 이번에는 정의를 봅시다. 장제 얘기했으니까. 장제도 노랗게 했으니 정의도 노랗게 해줍시다. 정의. 정의는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본질이라고 봤다. 바뀌었네. 장제는 누가? 기가. 정의는 이가. 아까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 얘네들 장제와 정의가 나중에 장제와 정의의 연구가 잘 다져서 주희에 의해 성리학으로 완성됐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장제와 정의는 같은 시대를 살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뭐야? 차이가 있다면 성리학의 뿌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했지. 뭐가 다른지 알겠지? 장제는 뭘 중심으로? 기. 정의는 이를 중심으로. 정의는 이. 이가 만물의 본질이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내용 지금 잘 듣고 계신데 선생님이 이 판서하면서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봐봐. 우리 다음 달 한 달도 안 남았어. 6평이. 6평을 위해서 지금 독서 힘을 내야 되는데 나 혼자 독서 공부할 때 눈으로만 읽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 자, 그에 따르면 이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이는 그에 따르면 이는 모든 존재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장제는 이가 어디에 내재한다라고 얘기했어? 기에 내재한다고 그랬지. 근데 이는 어디에 내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존재와 그 다음에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는 선하고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지닌 속성이나 인간의 덕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는요, 만물이 지닌 속성, 만물의 속성이나 인간의 덕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야. 뭐라는 거야? 존재 본질 그 자체, 존재 본질이라는 거예요. 얘는 존재 본질 그 자체라는 거지. 그리고 이는 본래 선한 성질을 지니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선한 성질을 지니니까 인간의 본성 또한 이러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도 선하다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죠. 그렇다면 정의는 기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기 있습니다. 기. 한자 안 써도 돼. 귀찮으면. 기는 사물의 물질적 형태를 이룬 것이다. 그래. 기는 사물의 물질적 형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욕망도 나타난다. 기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 하고자 하는 욕망도 나타난다. 뭐를 통해서? 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거 보실래요?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장제도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아. 근데 장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 안에 이가 존재하고 이는 원리라고 그랬잖아. 자, 그래서 정의는 뭐라고 했냐면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가 기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선한다. 이와 이보다 기가 우선한다고요. 그리고 요 정의는 인간은 본성 안에 내재한 이를 보존하고, 인간은 본성 안에 내재한 본성 내부에 있는 이를 보존한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유발하는 근원인 기를 경계한다. 기는 뭐라고요? 감정과 욕망을 유발하는 근원인 기를 경계한다. 다시 말해서 기보다 이가 우선시 되는데 기와 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정의에 의하면 이를 되게 중요시 여겨. 그리고 기를 자꾸 경계하려고 한다. 왜? 기는 감정과 욕망을 유발하는 근원이니까. 그래서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존천리 거인욕의 수양론을 내세웠다.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존천리 거인욕이라는 수양론을 내세운 거예요. 수양이라는 것은 자기를 잘 갈고 닦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존천리는 뭐예요? 존재하다 존재하잖아, 그렇지? 천리는 뭐야? 하늘의 이치. 거인욕, 존천리, 하늘의 이치를 존재하게 하고, 거는 제거, 갈 거니까 제거할 거자라고 보면 돼요. 뭐를? 사람의 욕망을 없애고 존천리, 하늘의 이치를 존중하려는 수양론을 내세운 거죠. 이런 걸 내세운 겁니다. 이는 성찰적 수양관으로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뭘 뜻하냐면 수련을 통한 도덕적 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봐봐. 장제와 달리 정의는 이를 중요시하게 봤어요. 정의에 의하면 이는 만물의 본질인 거야. 이는 모든 존재 그리고 인간 본성 안에 내재해 있고요. 그 이 자체가 보편적인 원리임과 동시에 선하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그에 따라 인간의 본성도 선할 수밖에 없다. 정의가 얘기하는 이는 뭐 만물의 속성, 인간은 이래야 된다라는 덕목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있는 거라고요. 존재 본질 그 자체라는 거지. 그럼 정의는 기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기는 물질적 형태를 이루는 거야. 그리고 기는 기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나타내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봐. 선생님 봐봐. 윤아야, 선생님 봐봐. 지금 잘 이해하고 있지? 윤아야 봐봐. 윤우도 잘 이해하고 있어? 너 진짜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어? 이해하고 있지? 봐봐. 풍선처럼 풍선 같은 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풍선 같은 이가 있다라고 봅시다. 왜냐하면 얘는
그냥 우리 인간의 내재에 있는 거야. 그 풍선 안에 있는 것은, 풍선 안에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풍선에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것들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내가 저 사람 물건이 좋은데 훔치고 싶은데, 저 여자가 예뻐서 저 여자가 싫은데도 막 귀찮게 매달리고 싶은데, 저 돈이 좀 이렇게 탐나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막 매끈한 풍선에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르는 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울퉁불퉁하지 않게 우리 내부에 있는 이로써 가득 찬 우리의 본성을 잘 가꿔야 돼. 잘 가꾸지 않으면 볼록볼록 하면서 뭐가 튀어나온다는 거야?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묻지마 살인, 그리고 미친놈들 많잖아요. 뭐 음주운전, 아동학대, 세상의 모든 금융범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두 이보다 길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 길을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양을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존천리 거인욕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장제랑. 자, 그렇다면 짜자잔, 1번 덜 풀었지? 선생님이 까먹었어. 아까 뭐뭐 1번 제꼈나? 그 다음에 4, 5번에 장제는 동그라미 있죠.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틀려도 좋으니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정의는 끊고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봤어요? 여기 있잖아요. 2번에 근거가 되잖아. 우리가 정리한 게. 맞으니까 땡이죠. 3번 정의는 끊고요. 인간의 감정은 존재의 본질이라고 그럴까? 아니죠. 감정은 뭐에 의해 나타난다고 그랬어? 그래. 그러니까 답은 3번이야. 잘했어요. 뭐에 어렵다고. 여기서 선생님이 부탁 말씀 하나 드릴까? 저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읽고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겠다. 아, 이거는 반드시 모든 단락을 가급적 깔끔하게, 뭐 너희들은 안 깔끔하게 보일지 몰라. 난 이거 되게 깔끔하게 한 거거든요. 이 지문은 난 이렇게 정리해 줘야지라고 저도 수업 전에 설계를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설명도 잘 되고 있고 그렇게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근데 문제는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오늘 복습하는 게 좋아요. 피곤해도 집에서. 뭐야? 아, 힘들어라. 이거 뭐예요? 힘들매 ASMR이야? 뭐야? 아니면 하다못해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내일 체육대회? 체육대회 너희들 체육대회 하니? 꼽사리? 어? 어린이, 3학년 어디 가? 사진 찍으러 가나? 못 타고 가. 거기서 만나는 거야? 그 건대 앞에서 만나는 거 다? 어린이대 공원. 건대 있는 데 아니야? 거기 간다는 거 아니야? 뭐 과천이야? 그건 서울대 공원이고. 그러면 거기서 만나는 거니까 지하철이나 8001번을 타거나 잠실에서 가면 되겠네. 8001번인가? 8002번 타고 잠실역 환승센터에서 내려서 지하도에서 거기 만주빵 몇 개 이렇게 사 먹으면서 걸어가다가 액세서리 가게에서 머리핀도 하나 사다가 2호선 갈아타고 어린이대공원역에 내려서 이렇게 가면서 뭐해요 그때? 어제 장제와 정의 이거 하는 거야. 이게 다른 클래스죠.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나도 안 그랬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거. 저는 졸업 사진 찍으러 갈 때 아예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졸업 앨범에 혼자 다른 사진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단체 사진은 없고요.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사진 있을 때도 그때 아마 아팠을 거야. 아파가지고 못 갔을 거예요. 안 간 게 아니라. 자, 정의는 모든 존재에 이가 있다고 본 거 맞고요. 모두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려고 그랬다.
맞지? 그럼 1번 해결. 2번은 했죠. 3번 볼까요? 이 니은이 뭐야? 아, 안 했구나 아직. 안 했구나. 그러면 다시 이거 하는 거네, 이거. 자, 이거. 야, 신나네, 이거. 되게 많이 신나네. 자.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면서 느낀 건데 뭔가 많아 보이거나 어려 보이면 이가 시려운가 봐, 뒤에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풍치 같은 걸 앓고 있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읽자마자 이런 지문이 나오면 힘들지만 우리는 이미 뭐와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 장제와 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할만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많아 보이는 거를 마치 아무렇지 않게 능수능란하게 정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뿌듯하게 여겨야지. 대학 가서도 이런 거 다 맨날 이거 있는 거야. 근데 뭐 하겠니? 얘들아, 맞죠? 자, 주희가 있어요. 주희. 주희. 누구야? 힙스터의 미래 여친 이름일까? 응? 자. 뭐야? 수빈이랑 유나 그 눈빛이 뭐야? 여친이 있을까요? 뭐 이런 눈빛인데. 그 자체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자, 주희는 장제의 사상과 정의의 사상을 선별적으로, 말이 선별적이지, 골라서 수용했다라는 거잖아. 아이스크림 골라 먹듯이 난 이거. 그러니까 주희는 정희 형이랑 장재 형이 이렇게 해놨네. 나는 엄마는 외계인이랑 닐라 바닐라랑 그 다음에 뭐 슈팅스타랑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먹는 거라고 이렇게 고른 거예요. 그래서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기론을 확립한 겁니다. 주희는 장제 사상과 정의의 사상을 선별하여 종합해 낸 것이 그 유명한 사서집주?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거? 윤리화 사상 하나? 그래서 근데 이 이론 어렵잖아. 뭐 기대승 나오고 이황 나오고 그런 거 알지? 그건 이미 수능에 나온 바가 있고요. 그 수능에 나온 어렵다라고 하는 그 바탕의 전제에는 그 전에는 장제와 정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뭘 얘기한다고요? 이기론. 이와 기를 잘 정립한 이기론이다. 주희는 뭐라고 했냐면 우주는 이와 기가 살아 움직인다. 자, 주희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주는 이와 기가 살아 움직이며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생명체계이고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 곧 우주의 도를 실현하는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귀엽죠? 진짜 잘 뽑아 먹었네요. 우주는 우주 자체가 얘들아 우리는 우주 하면 일론 머스크 생각하고 뭐 이렇게 뭐 무중력 이런 거 뭐 그런 거잖아. 스페이스 X 이런 거나 생각하고. 근데 주희는 우주는 그 과정이라고 했어요. 우주 자체가 ing라고 한 거예요. 과정이란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볼래? 살아 움직이며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생명적 체계. 이거 누구 얘기야? 장제 얘기죠. 장제. 아까 뭐라고 그랬어? 화육. 기가 막 튀어나오면 안 돼. 기를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수양해야 돼. 그게 바로 곧 우주의 도를 실현하는 과정. 이건 누구 얘기야? 방금 얘기했던 정의 얘기고요. 얘는 장제 얘기죠.
그러니까 주희는 선생님 버전으로 요약할게. 화육과 수양을 컬래버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곧 뭐라고 했던 거예요? 우주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잖아. 또한 그는 이와 기 중에, 빨리 대답해봐. 장제는 이와 기의 관계를 뭐라고 봤어요? 기 안에 있는 것이죠. 분리 안 되고. 정의는 이와 기가 분리된다라고 얘기했나? 아니요. 그런데 뭐를 더 중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이를 더 중시하게 여기고 기를 경계하라고 그랬죠. 오케이. 얘는 뭐 하는 거야? 주인은요. 이와 기 중에 이는 주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뭐라고요? 만물의 근원적 본체다. 기는요. 이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작용하는 수단이다. 이가 현실에서 작용하는 수단이다라고 이와 기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는 항상 선하고 불변하는 절대적 이치다. 선하다. 그 다음에 절대적 이치다. 기는 탁하거나 맑은 정도에 따라 현상 세계에서 다양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래? 탁하냐, 맑으냐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이에요. 즉, 같은 말로 만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얘를 본성으로 가져요. 얘는 본성이야.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양상은 기에 의해, 기는 드러내는 양상이지.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여서 본래 이는 선한데 기가 탁하면 성정과 기질에 편차가 생기고 그 결과 감정과 욕망이 치우쳐 도덕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누구 얘기 같아요, 이건 아까? 정의 얘기에 좀 더 가깝죠. 그치? 이러한 관점에서 주인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서 이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주인은요, 마음을 다스려 기야 이야 이를 밝혀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주희가 이만 보존하게 하고 기를 뺀 건 아니야. 그는 이와 기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그 다음에 기가 서로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괜찮지? 그래서 본체로 삼고 기를 발현수단으로 보면서 균형 있게 다루고자 했다. 기는 우주와 인간의 변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 기는요, 어떤 가치가 있냐면 우주와 인간의 변화를 이끄는 수단이니까. 결국 주희는 이와 기를 구분하되, 주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와 기를 구분하라고 그랬습니다. 구분하되 서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위계를 설정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뭐야?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불가분의 관계를 얘기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주의의 관점은 이의 절대성. 오케이. 이는 절대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의 얘는 상대성입니다. 강조하면서도 존재와 인간, 도덕과 우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종합 철학이다. 그래서 유학 전통의 주류로 평가되는데 여기에서는 장제와 정의가 많이 관여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1번 풀었죠? 2번 풀었죠? 3번 풀어야 되네. 3번. 3번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번은 장제의 사상과 정의의 사상을 골라 뽑아 먹었다. 선별적으로 했다. 그럼 뭐예요? 적절한 맞나? 이거 3번. 주희는 끊고요. 천일 합의를 강조한 장제의 관점은 수용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에이씨, 답이 1번이네. 2번은 뭐예요? 주희는 끊고 인간의 본성 위험성을 인정한 선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위험성이 아니라 주희는 우주의 생성장애에 대한 장제, 우주의 생성 과정은 있단 말이에요. 근원적 본체라고 했고요. 땡. 4번 주희는 이를 본체로 삼고 기를 배제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죠. 균형감 있게 하자고 그랬지. 5번 주희는 마음의 수련을 통한 도덕 완성을 강조하는 아니라니까요. 수양하자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됐고요. 4번 이거 풀어봅시다. 조선의 성리학자 갑과 윗글의 주희가 나눈 거예요. 주희는 어떤 인물? 장제와 정의의 이론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인물이죠. 자, 보면 갑이 뭐라 그래? 인간 도덕의 단서가 되는 사단과 인간이 느끼는 기쁨, 노여움 등의 칠정,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사단 칠정론이 여기에 나오네요. 이게 사실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아. 사단은 마음이 고요하고 순일할 때, 고요할 때 드러나는 선한 감정이다. 칠정은 외물, 주체 바깥에 있는 것을 접하며 일어나는 감정일 뿐 그 근원은 다르지 않다. 마음이 움직일 때 이와 기가 서로 떨어져 작용하지 않는다. 사단이든 칠정이든 이와 기가 언제나 함께 작용한다. 이와 기 사이에 위계는 없다. 주희는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 안 나? 나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 아, 여기 어디 있었는데 찾아봐. 위계를 설정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와 기의 위계 설정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얘는 뭐라고요? 위계 없다라고 얘기했어. 사단을 이의 발현, 칠정을 기의 발현이라고 규정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하고요. 이와 기가 따로따로 작동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희가 뭐라 그래요?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오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나 의견 차이가 있는 것도 분명하군요. 저는 뭐에는 제 생각에 의심이 없으니 말입니다. 저는 내 생각에 이거는 의심이 없다. 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야. 이와 기는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끊고 전혀 다른 영역에서 작동한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2번 인간 본성은 선하니까 사단과 칠정을 제거하고 이런 말 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3번 이를 본체로 기를 수단으로 봐서 상대의 우선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 했죠? 이거 뭐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위계를 설정했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얘는 위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이 말한 거에 의하면 주의는 3번처럼 얘기할 수 있다. 4번 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중시하고 그 안에 있는 이와 기를 자, 사단은 이가 발현된 것이고 칠정이 이 둘은 대등하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위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적절한 거순으로 쓰여 답은 3번이고 5번에 3번 문맥상 바꿔 쓰는 거 주도하다 이끌다 아까 있었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합시다.